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친구의 실종. 1850년대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골드러시가 일었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확천금을 누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그 중에는 몇만 명이나 되는 중국인도 있었지. 존은 모닥불의 불꽃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원래 영국에서 죄수들이 유배된 유배지였어. 그런 범죄자들이 아시아인들을 환대할 리 없었지. 광산의 이곳저곳에서는 학살이 빈번했대. 나는 스쿠버 강습을 하고 있는 이 20대 백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쩐지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 선조가 저지른 짓이지만 지금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금기되고 있어. 몇백 명이 광산에서 생매장된 것도 원주민인 애버리진들이 중국인을 잡아 먹었다는 소문으로 바뀌어 퍼졌지. 당시 나는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 머물고 있었다. 존은 취미로 서핑을 즐기다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관광이나 유학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 온 일본인을 헌팅하며 사이가 좋아졌던 터였다. 확실히 선조들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 아시아 사람들은 집념이 그렇게나 강한 거야? 존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울상으로 바뀌어 있었다. 자동차로 오스트레일리아 횡단 여행을 가자는 제의를 먼저 했던 것은 존이었다. 둘이서 헌팅을 나서다 보니 존은 어느새 여자 버릇이 나쁜 백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결국 함께 다니던 나마저 동포를 무시한다는 악평을 듣게 되었다. 존도 그런 평판에 신경이 쓰였던 것인지 내 휴가에 맞춰서 다른 관광지로 떠나자는 제의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대륙을 횡단하기 시작한 지 사흘이 되던 날이었다. 그렇게 떨지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내일 히치하이킹을 하고 차는 렉카로 도시까지 나르면 돼. 거기에서 수리해서 다시 떠나자. 예정보다 하루 늦을 뿐이야.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나 역시 존과 비슷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마을에서 한참은 떨어진 황무지에서 한밤중인데도 인기척이 느껴지고 있다. 어쩌면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꿈일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다. 아시아 사람들은 이럴 때 뭐라고 기도를 하냐? 기독교인처럼 신에게 빌기라도 하는 거요? 존의 말에 고개를 들자 나도 모르게 온몸에 오한이 일었다. 흔들거리며 불타는 모닥불의 불빛에 너덜너덜한 옷을 걸친 광부들의 모습이 스르륵 떠올랐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다.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수가 많다. 그놈들이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않도록 기도해줘. 우리는 같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숨을 죽였다. 나는 손을 모아서 정신없이 알고 있는 경을 읊었다. 죽고 싶지 않아. 그 한마디 외침만을 남긴 채 존은 누군가에게 질질 끌려갔다. 나는 필사적으로 계속 경을 외쳤다. 도대체 그날 내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아직도 알지 못한다. 눈을 꽉 감고 있던 내 얼굴을 그것이 유심히 바라보았던 것은 확실하다. 엄청난 악취가 풍겼고 손가락이 몇 번 내 코를 스쳤던 것 같다.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고 아침에 운 좋게 히치하이킹을 해서 마을로 갈 수 있었다. 나는 그대로 그 마을의 경찰서에 달려가 신고했다. 존이 사라진 것에 관해서는 자동차의 엔진이 꺼져서 따로 도움을 찾아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의 실종 때문에 나는 그 경찰서에서 일주일가량 구류되었다. 형사의 말에 따르면 그 부근에서는 지금까지 몇십 명이 넘는 실종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 나는 구류에서 풀려나자마자 도망치듯 귀국했다. 존의 소식은 지금도 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 이야기, 결벽증이 심했던 친구. 몇 년 전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장 동료의 이야기다. 그 녀석은 비정상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결벽증이 심했다. 만약 카운터라도 보게 되면 잔돈이나 손님의 손이 닿기만 해도 필사적으로 계속 손을 씻어대는 것이다. 그 사이에 카운터에는 손님들이 밀려들고 결국 다른 사람이 대신 카운터를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결벽증이 심했다. 화장실 청소는 물론이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못 주울 정도였다. 하지만 평상시의 성격은 귀여운 남동생 같은 느낌이라 미워할 수는 없는 친구였다.
게다가 손님 맞이에는 대단히 능숙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꺼리는 일은 주변 사람들이 대신 채워주고 있었다. 어느 날 그 녀석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여자친구는 대단히 예뻤는데 아파트를 빌려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대단히 행복해 보였다. 다들 여자친구 엄청 예쁘잖아. 잘됐다. 라면서 기뻐해줬고 점장도 서비스로 파르페를 가져다주며 축하해줬다. 그리고 한동안은 여자친구가 해주는 밥이 너무 맛있어서 살이 쪄버렸어. 라며 행복한 이야기만 했었는데 동거를 시작하고 반년 정도 지난 후부터 갑자기 그 녀석은 기운이 없어지더니 아르바이트마저 빠지기 시작했다. 여자친구 이야기 역시 하나도 하지 않았다. 요즘 기운이 없네. 여자친구랑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묻자 그 녀석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 녀석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아이한테 고백을 받은 것이었다고 한다. 누군지 잘은 모르지만 엄청 귀엽고 예쁜 아이였기에 기쁜 마음으로 사귀기 시작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녀와 동거를 시작할 무렵부터 이미 자신의 결벽증 때문에 싸우게 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특히 그 녀석이 거슬리던 것은 여자친구가 생리를 할 때였다고 한다. 냄새가 너무 싫어서 화장실 휴지통에 휴지를 버린 것만으로 난리를 쳤다고 한다. 거기에 욕조가 더러워진다며 생리 도중 목욕을 했다고 화를 냈고 냄새랑 피가 이불과 침대에 밴다며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마저 거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복도에 수건 한 장을 깔고 자게 했다는 것이다. 결국 그 때문에 여자친구와 큰 싸움을 했고 여자친구에게 대단히 심한 말을 해버렸다는 것이었다. 여자친구의 몸에 대해서라던가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단점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지적하고 너같이 더러운 여자랑은 이제 못 살겠어 라고 말한 다음 집을 뛰쳐나와 친구 집으로 도망쳤다는 것이었다. 이제 어느덧 가출한 지도 2주가 지났다고 했다. 지금 시간이라면 여자친구는 일하러 나가서 없을 테니까 지금 짐을 가지러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서 결국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 내가 같이 아파트에 가게 되어버렸다. 나도 그 여자한테 원한을 사면 어쩌지. 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아파트 문 앞까지는 의리상 같이 있어주기로 했다. 아파트에 도착해 여자친구의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조심 방문을 열자 거기에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벽과 바닥 전부 어마어마한 수의 휴지가 붙어 있었다. 군데군데 압정이나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다. 게다가 집안의 모든 불이 다 켜져 있고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여기저기에 엄청난 수의 벌레. 붙어있는 다 쓴 휴지에는 젤리 같은 것이 붙어 있어 그 휴지마다 벌레가 빽빽히 붙어 있었다. 그것을 다 본 그 녀석은 정신이 나갈 때 소리를 지르며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를 않았다. 번호를 바꾼 모양이었다. 게다가 당황한 그 녀석이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자 비누 속에 면도날이 한가득 박혀 있었다. 충격과 공포에 젖어 완전히 아비규환이었기에 그 후에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녀석은 결국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 이후로 나도 그 녀석을 만나지 않았기에 점장에게 들은 것뿐이지만 그 녀석의 어머니가 가게로 전화를 걸어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여자친구는 생리 도중 휴지를 버린 것만으로 그 녀석이 화를 냈기에 버릴 수도 없어 휴지를 어딘가에 모아뒀던 게 아닌가 싶다. 그게 비참할 정도로 모욕을 당하는 상황까지 이르자 이성을 잃고 벽과 마루에 마구 붙여버린 게 아닐까.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흐르고 딱 한 번 그 여자가 가게에 왔었다고 한다. 그 사람한테 이걸 좀 전해주세요. 라며 갈색 봉투를 두고 갔다고 한다. 그 봉투는 지금까지 아무도 열지 않은 채 가게에 버려져 있다. 다만 안에 있는 게 흐늘흐늘해서 나는 뭐가 들어있을지 대충 상상이 간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